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니 WF-1000X-M3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설명을 옆에다가 좀 띄워놓고 할 예정이에요. 인터넷 최저가는 저번에 봤다시피 26만 5천 원에서 더 이상 내려가진 않았어요. 아마 이게 좀 상식화가 될 것 같고, 문상 신공이라고 하죠. 그걸로 결제를 하게 되면 한 9% 정도의 할인 효과를 봐서 한 25만 원 정도에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합리적인 금액 정도라고 생각은 해요. 그거는 못 써봤어요. 아이폰이 없어서 아이폰에서의 직접적인 비교는 못 해봤는데 이 맥북에다가 연결했을 때는 좀 확실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단 맥북에서 이때는 중역하고 고역이 많이 깎여서 나가고 저역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고역을 좀 마스킹하는 효과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이게 터치가 되게 안 좋아요. 보시면은 이 터치패드를 한 번 누르면은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앰비언트 사운드 오프, 앰비언트 사운드 모드, 이게 세 개가 이 터치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제가 몇 번을 눌러도 이게 한 번에 딱 되는 건 앰비언트 사운드 딱 하나밖에 없고, 맥에는 HSEE, HX 그 기능이 없어요. 그거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만 있더라고요. 뭐 애플에도 어플리케이션 있으면 애플에도 지원하겠죠. 이게 뭐냐면은 44kHz 대역의 상대적인 저샘플레이트를 48kHz의 고샘플레이트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듣는 음원들은 손실 음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용량을 위해서 음원에다 깎여 나가요. 유튜브가 그렇고 MP3가 그렇고 AAC가 그렇고 다양한 코덱들이 그런 식으로 손실 압축을 이루는데, 그 손실 압축을 조금 보완해주는 샘플링이에요. 44kHz에서 48kHz로 올리는 게 뭐가 의미가 크냐. 어차피 사람 귀 아무리 잘 들어도 20kHz 이상 못 듣고 이론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HX를 켜보면은 확실한 차이점이 느껴져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한 5%에서 10% 정도의 음질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맥에서 들었을 때랑 그 안드에서 들었을 때 뭐가 더 좋냐 하면은 저는 당연히 안드에서 들었을 때가 훨씬 좋아요. 왜냐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멀티 페어링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다양한 기기 연결해서 소스가 들어오는 기기에 얘가 매칭을 시켜주는 기능인데, 핸드폰 간의 기능인지 안드 맥 동시에 이어놓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좀 소외되지 않았나, 맥OS는. 그래요. 장점을 먼저 얘기해보면은 이어폰 단계에서 뽑아내는 ANC 기능이 굉장히 훌륭해요. 이렇게 귀 전체를 가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귓바퀴를 타고 들어와서 귀에 꽂히는 소리들은 캔슬링을 못해요. 단순하게 이렇게 바깥쪽에서 마이크로 수음되는 소리만 여기성을 쏴주면서 캔슬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파워는 굉장히 약하게 느껴져요. 자동차 같은 경우 부웅 하고 지나가면은 우 하면서 이제 소리가, 큰 소리가 내 귀 속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스 하는 그 소리만 내 귀로 들어오고, 나중에 우웅 하는 이 힘 있는 소리는 여기서는 캔슬링 돼가지고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밖에서 무슨 소리가 있는지는 잘 아는데 불편하게 들린다? 그렇진 않아요. 품질 관련해서는 확실히 소니 튜닝이 많이 적용됐어요. 특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같은 경우는 딥베이스가 굉장히 적어요. 기존에 있던 소니 제품들에 대해 좀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장점은 그거예요. 얘는 음상 분리도가 엄청 좋아요. 이게 이어폰임에도 불구하고 팬텀 이미지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어쿠스틱 음악을 듣는데 조금 더 특화가 되는 것 같아요. 메탈이나 뭐 락이나 댄스 이런 곡들은 조금 파워가 딸려가지고 너무 깔끔하게만 내려고 하지 않나라는 점도 있긴 있어요. 앱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웨어러블이라는 앱을 통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자주 표현을 해줘요. 마찬가지로 소니에서도 헤드폰즈라는 앱이 있는데, 그 헤드폰즈라는 앱에서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요. 비싼 제품들은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 가격을 같이 포함한 가격이 2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LDAC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소니에서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LDAC를 안 넣었다라는 게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LDAC는 저는 그렇게 좋은 코덱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오류가 되게 많아요. 안정성이 떨어지고 레이턴시가 굉장히 길고, TWS의 가장 큰 목적은 편의성이 되고, 편의성에 반하는 아직은 섣부르지 않나 하는 코덱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HX 기능을 넣음으로써 저역 샘플링을 고역 샘플링을 높여주고, 그러면 LDAC를 쓸 필요가 없죠. LDAC 쓰는 가장 큰 이유는 48kHz 대역의 손실이 적은 음원을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44.1 대역의 코덱을 사용하면서 업샘플링을 해서 48kHz를 듣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기능이 훌륭하다라고 하면은 굳이 LDAC를 넣을 필요 없잖아요. AAC는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레이턴시도 꽤나 생각보다 많이 낮고요. 장점도 많이 했고 단점도 한번 얘기해보죠. 아까 얘기했듯이 충전 케이스와 유닛이 너무 커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가 여기 소니라고 써있는 요 앞부분에 있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저도 주머니에 넣고 단단한 재질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살짝 긁힙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아쉬워요. 디자인 되게 예쁘고 색깔도 너무 예쁜데 이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아 그리고 양쪽 페어링.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한쪽을 페어링한 다음에 이쪽을 넘어와서 이쪽을 페어링하는 형태가 아닌 기기에서 양쪽 소스를 나눠서 보내줘서 양쪽으로 들어가는 페어링 모드입니다. 이 페어링의 단점이 무엇이냐? 가끔 좌우 딜레이가 생길 때가 있어요. 민감하지 않으면 느끼실 수 없긴 한데 그냥 신경이 쓰여요. 아씨 핑퐁 딜레이처럼 들릴 때도 가끔 있고요. 뭐 근데 이거는 자주 있는 오류는 아니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뭐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거의 장점은 그 페어링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좌우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대부분 3dB 정도 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차라리 양쪽 페어링을 해서 딜레이를 듣는 게 조금 덜 짜증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적응형 뭐 하는 게 있어요. 뭐 내가 서 있었을 때 앰비언스 사운드 모드, 뭐 걸어갈 때는 노이즈 캔슬링 모드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뭐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이것도 소프트웨어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적응형으로 바꿔가면 되니까. 근데 이게 바뀔 때마다 소리가 나면 안 되지. 계속 알림을 줘요. 하다가 서 있으면은 띵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하다가 걸어오면 띵. 그러니까 내가 뭘 듣고 있으면은 그걸 계속 걸리적거리게 하는 거야. 차가하는 일인데 왜 그거를 계속 나 이거 하고 있어요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냐고. 그냥 조용히 일이나 할 것이지. 이거는 그래서 저는 끄고 다닙니다. 안 씁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많이 움직이고 변동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예요. 지하철에서 앉아있다가 그냥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멍 때리고 있었는데 얘 도착했네 하고 나가야지 하면은 띵 하면서 이제 소리가 들려요. 안 짜증나겠어 이게? 언제나 저는 케이스를 이렇게 둬야 된다는 게 너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솔직히 비싼 제품 샀으면 비싼 제품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쁜 케이스의 끝에 있는 로고가 보여야 되는 건데 이게 애플의 감성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애플은 이런 것들을 엄청 잘하잖아. 사람들이 나 애플 써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는데 아는 사람들끼리 아는 정도는 되겠다. 통합 품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가 말하는 소리도 생각보다 그렇게 전달을 또렷하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액티브 에코 캔슬링이라고 하죠. 최근 저가형 제품들 10만원대 이하 제품들 액티브 에코 캔슬링 CVC 8.0 기능을 포함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는 것이 아쉽지 않나. TWS는 음질이 좋은 제품을 쓰려는 것도 맞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편의성이에요. 거기에서 통화 기능을 빼고 얘기한다는 건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도 있네? 뭐 너는 통화도 하고 뭐 하고 해서 막 인싸네 막 이러고 하고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통화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화 기능들은 조금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디테일한 리뷰라 가지고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이걸 누가 볼까. 그래도 어렵게 말한 만큼 질문을 하시면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